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부쩍 쌀쌀해진 화요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간 측근이라고 불리던 인사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는 점점 대통령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고요. 직접 조사 여부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죠. 좋은 분을 추천해준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김병준 책임 총리 카드를 사실상 접었고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꼬인 정국을 풀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 오늘 회동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현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인 이진곤 경희대 교수를 각각 연결하겠고요. 2부에서는 미국 현지를 연결해서 미국 대선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 총리에게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이선 후퇴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이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밝힌 총리 추천 제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회동이 13분 아주 짧은 기간이었죠. 네. 대통령 발언을 보니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하면은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 네. 이 발언을 보면은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네. 또 국회 추천 총리를 받아들이겠다. 국회가 추천하면은 총리로 임명하겠다라는 점. 그리고 새 총리에게 책임 총리로서의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언급을 놓고 야당들은 대통령이 이선 후퇴 의지가 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네. 거국 중립 내각을 수용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대통령의 그 국회 추천 총리 제의는 그동안 이제 야당들이 여야 영수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많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그 공통 분모들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네. 만약 오늘 그 여야 영수회담 자리였다라면은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구체적인 제안과 또 설명들이 오갔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분명해졌고 좀 더 명확해졌을 텐데 오늘은 그런 자리는 아니었기 네.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신의 생각을 전부 다 표출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야당은 야당대로 의구심을 다 풀지 못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은 어쨌든 오늘 회동을 계기로 해서 지금 뭐 국정 혼돈 이 상황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지금 마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온 셈인데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선뜻 대통령의 제안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 야당은 지금 받아들이겠다, 거부하겠다 이렇게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태도가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인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총리의 내각 통할이 뭔지 좀 불분명하다. 이선 후퇴가 명확해지지 않다. 뭐 이런 입장 또 국면 전환용이다. 시간 벌기용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 또 아니면 냉소적인 반응 서로 엇갈립니다. 사람마다 네. 지금 다 엇갈리는데 네. 특히 야당이 가장 의구심을 품는 것은 그 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보장해 줄지 네.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리에게 조각권을 주고 내각을 만들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실제 국정 운영권까지 주고 청와대는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 그런 확약을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만 대통령은 이선으로 물러나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여야 모두 이렇게 또 청와대나 야당 모두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일 열리는 그 네.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서로 눈치 보는 그런 측면이 아하.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청와대로서 또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12일 이전에 이번 네. 주중에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서 좀 전국 수습의 분수령을 마련하겠다. 네.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은 야당대로 12일 대회를 앞두고서 청와대와 협상하고 이렇게 또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무척 부담이 네. 될 겁니다. 그 야당으로서는 하야나 탄핵 요구하는 그런 여론들을 등에 업어야 되는데 이때 대통령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면은 자칫 배신자 소리 이렇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수록 지금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애매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나 야당 모두 이럴 때일수록 좀 물러서야 된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내려놓을 것은 확실하게 내려놓는 모습 네. 보여야 되고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청와대나 여권이 이 국정 난맥상을 이렇게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정 안정을 위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이럴 때일수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야당이다. 네. 이런 국민들의 또 박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나 야당 모두 지금 이렇게 길게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쉬워 보이진 않는데 말이죠. 자, 여야가 합의해서 그러니까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한다면 국정 혼란을 수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지난해 보여서 걱정이에요. 합의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야가 한 명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네네. 아마 양과 늑대의 협상이다. 이렇게 비유할 네네. 정도 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네.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겠죠.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10일 예정된 주말 집회 마치고 다음 주 돼야지 일단 여야 영수회담의 가능성 분위기가 네. 좀 본격하게 무르익을 거고 그러면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은 물론 그 전에도 지금 당장이라도 실무적으로 여야 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네. 총리 추천을 위한 협상은 진행해야 됩니다. 당장 한 명으로 할지 아니면 한 명으로 합의가 못하면은 네. 복수로 할지 그런 부분들도 아직 불분명하고요. 또 각 당이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추려내야 되는 작업들이 있을 거고 그 여야가 그 추천하는 총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단계에서 물론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과제도 네. 있지만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아주 중립적으로 치러주는 그렇죠. 그걸 관리하는 막중한 업무를 띠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서로 그 선호하는 사람들을 내세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늑대와 양의 협상이라고 할 정도로 네.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결과는 무조건 도출해내야죠. 그래서 오후 2시에는 또 긴급하게 이 국회의장이 이 3당을 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회의를 또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오늘 짧은 이제 환담을 한 거고 그리고 국회의장은 그 이제 국회에서 그럼 총리를 추천한다는 이 제안을 받아서 또 이제 정당들과 협의를 한 셈인데 결국 이 영수회담 만나긴 만나야 조건을 구체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이 받아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야당이 이 부분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을 네. 해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당은 야당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고 네. 일단 다음 주가 되든 언제가 되든 네. 빨리 수용을 해서 논의가 진행이 돼야지만이 이 국정 혼란을 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야당도 야당대로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아침에 제가 속보를 보고 알았는데요. 대통령이 10시 반에 국회를 방문한다. 그래서 다 이제 놀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당혹한 사람은 김병준 총리 지명자 아닐까 싶은데 입장이 나왔나요, 혹시? 김병준 총리 지명자는 자진 사퇴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그랬었죠. 기본적인 네네. 입장입니다. 오늘도 기본적인 입장이고 여야 그리고 청와대가 합의한다라면은 자신은 그냥 없어지는 거다. 뭐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은 네네. 김병준 총리 지명자로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네. 그러면은 자신의 카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별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은 국회 문 닫아야 됩니다. 여야 정당 모두 문 닫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 총리 지명자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결국 이 책임 총리 혹은 뭐 어쨌든 이 권한 위임을 강력하게 받는 총리, 뭐 김병준 이제 총리 지명자 당시 기자회견을 하면 헌법상 100%의 권한을 행사하는 총리. 이 총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물이 서야 되잖아요. 추상적인 논의를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을 텐데 궁금한 게 좀 섣부른 예측일 수 있습니다만 어떤 인물들 예상하세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하마평일 뿐이지 언론에 오르는 하마평이 네. 뿐이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들 감안을 떠올려 본다면은 여서여대라는 국회 상황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야권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여권에서도 전직 총리라든가 원로급 인사 거론될 수 있는데요. 이름 쭉 나열해 보면은 뭐 정치권 인사로 김정인 전 대표, 네. 손학규 전 고문, 네. 하나갑, 이인재 전 의원 이런 분 일단 거론은 될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또 거론되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당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무총리로 간다면은 야당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 네. 그래서 별로 야당도 김종인 전 대표는 세게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네. 물론 총리 진행분으로서 정운찬, 고건, 김항식 전 총리들 또 어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만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나 네, 네.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남태희 전 노동부 장관 뭐 이런 분들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온라인에 보니까 뭐 청원운동으로 또 올라오는 이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